강남 34평 아파트 40억 시대, 아크로 리버파크 42억 신고가 라는 기사가 28일 어제죠. 어저께 기사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전국구 뉴스에서 탑 뉴스로 가져고 왔는데요. 이건 좀 생각해 볼 게 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자, 먼저 아크로 리버파크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입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크로 리버파크 라고 하는 아파트는 물론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이 서초구거든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강남구죠, 그죠? 강남구 옆에 서초구가 있습니다. 서초구 중에서도 지금 가장 비싼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반포동이에요. 반포동에서 한강변 바로 옆에 있는 이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 이 아파트입니다. 지금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해서 진행된 아파트입니다. 2016년 맞죠? 2016년도에 지금 입주해서 지금 6년차, 실제로는 이제 만으로는 한 5년 정도 된 그런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의 실가를 보시죠. 9월 2일 날 42억, 15층이죠, 그죠? 42억이 지금 딱 찍혀 있습니다. 실제로 9월 2일 날 거래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전에 거래는 보면은 지금 뭐 37억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다 저층이죠. 근데 뭐 3층, 2층 이래 있는 것들이 37억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지금 뭐 이 층이 15층이면은 로얄층에 보셔도 되겠죠. 42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평당가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1억 3천 조금 넘어요. 1억 3천 조금 넘는 금액인데 아크로 리버파크가 1억이, 평당 1억이 넘었던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평당 1억을 넘었다 해가지고 막 이슈가 되고 했었는데, 제가, 한두 달 전에 방송할 때 서울 강남 아파트 50억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무슨 말도 안 소리냐, 그런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0억을 넘었어요. 이제 42억입니다. 물론 42억에서 뭐 44억, 45억 이런 식으로 쭉쭉쭉 뭐 한두 달 만에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40억이라는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또 보합을 좀 갈 거예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서울 지역은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왜? 바뀐 게 없다는 거죠, 전혀. 이전과 바뀐 게 없고,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몰려들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뭐, 한 1년 정도 뒤에는 정말 강남에서 50억짜리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한가? 강남에 아파트가 40억 넘은 거하고,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 내가 우리 집하고, 우리 아파트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가버리 네가 왜 이거 갖다가 열변을 토하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지는 어디죠? 강남입니다.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강남입니다. 자, 강남에서 시작된 이 상승의 물결이 퍼져나간다는 거죠. 주변으로. 자, 그러면은 주변이면은 뭐 송파도 있을 것이고 옆에는 동작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나가면은 뭐 영등포, 강서, 동쪽으로는 뭐 송파 지나서 이제 강동구, 그리고 강북 쪽으로도 용산구, 뭐 서대문구, 뭐 은평구까지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겠죠. 남쪽으로는 성남, 분당, 수원, 광교, 뭐 용인, 수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게 부동산의 소위 말하는 그 파동의 원리라 이야기하거든요. 자, 강남에서 촉발된 이 상승의 물꼬가 점점 뒤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갭 메우기를 해 나간다는 거죠. 자, 주변의 아파트들이 예를 들어서 강북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을 할 때 강남 아파트가 15억을 했어요. 뭐 좀 이거는 완전 비유입니다. 그랬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어느 날 보니까 20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강북에 있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는 그대로 있겠습니까? 여기가 왜 싸? 해서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몰려들겠죠. 그러면 이것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이 수도권이 올라간다면은 지방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고 지방에서도 서울이 저 정도면은 인구 규모로서 전국에서 두 번째를 할 수 있는 부산은 너무 싼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돈은 항상 말씀드렸죠. 돈이 되는 대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투자 수요들이 몰려들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겠죠. 가장 중심지에서부터 먼저 상승을 시작하겠죠. 어디?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까지 여기서 먼저 상승을 해 나가면은 대장단지들이 소위 말하는 대장단지들이 상승을 해 나가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파동의 효과가 발생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작년 하반기죠. 2020년도 하반기에 바로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 이전 2019년도 조정지역 풀리면서부터 해운대 수영 쪽에서 상승을 시작했었고 2000년도 상반기에 쭉 완만하게 상승을 해 나갔는데 어느 정도 캡이 벌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우리가 보통 중급지라 이야기하는 진구라든지 진구, 연제구 이런 부분에서 상승이 일어났었고 작년 하반기 후반 들어서는 부산에서도 하급지라 이야기하는 우리 서부산 쪽이죠. 사하구, 사상구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파동의 원리,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시차는 있을지언정 퍼져나가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강남에서 그렇게 상승이 빵 터졌는데 이게 그러면은 저기 합천에도 아파트가 있겠죠. 합천 아니면 하만 이런 데까지 퍼질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또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수요가 그까지 몰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파동의 원리, 퍼져나가는 이런 원리들은 제가 분석할 때 그렇습니다. 적어도 인구 30만 이상의 그 도시를 좀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지역들까지는 퍼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그 강남에서 상승의 폭이 상승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그게 얼마만큼 멀리까지 퍼져나가는가가 달려 있거든요. 자, 너무 떠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강남의 아크로 리버파크가 45를 다시 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서울 경기 대장단지 가격 흐름 비교라는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게 지금 서울에 방금 말씀드린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의 2019년도 2018년도부터의 가격 그래프고요. 요거는 그 경기도 성남 판교 분당 옆에 있는 판교 백현 2단지라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의 탑급입니다. 가격대로 볼 때는 탑급입니다. 이 두 단지의 가격 흐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2019년 12월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2019년 12월 실제로 매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에 아리팍이라 그죠? 아크로 리버파크 아리팍은 30.7억이었어요. 실제 거래가가. 네, 보이시죠? 그죠? 그 당시에 판교의 백현 2단지는 14.6억이었습니다. 자, 가격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절반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죠? 서울의 초A급 대장단지가
30억 정도 할 때 판교의 대장단지, 경기도의 대장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판교의 대장단지는 약 15억 정도, 반 정도 하더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판교의 대장단지가 21년 8월에 21억이 되었어요. 21억이. 보이시죠? 그런데 21년 8월에 아크로 리버파크는 아직도 38억 정도 수준. 얼마 올랐습니까? 8억 올랐죠, 그죠? 상승 비율을 보십시오. 상승 비율을. 여기서는 지금 한 6억 정도 올랐고, 여기는 8억 정도 올랐는데, 상승 비율로 따지면은, 여기는 거의 50% 올랐어요. 근데 여기는 30% 정도밖에 안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리팍이 싸 보인다. 다시 서울로 돈들이 몰려 들어갔다는 거죠. 제 이 이야기를 제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서울로 몰릴 것이다. 왜? 수도권이 너무 올랐으니까. 서울의 저 북쪽 끝, 수도권의 북쪽 끝인 동두천, 저 남쪽 끝인 평택, 이천까지 다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이 싸 보인다. 서울이 싸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강남이 오히려 더 싸 보인다. 강북도 다 올랐거든. 노원구, 도봉구 다 올랐거든.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갭 벌리기가 시작된 거로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빼곡 비유님 반갑습니다.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은 지금 2019년도 12월 달에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요가 지금 30억 정도 찍은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부터 해서 지금 20년도 중반까지 지금 서울의 그 아리팍은 오름폭이 거의 없어요. 물론 중간에 들락날락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이 가격대와 여기서 이 가격대가 거의 동일하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1년 넘는 기간 동안 오름폭이 없었어요. 거의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판교는 어땠는가? 판교는 지금 19년도 12월이면은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비슷한 시기를 따져봅시다. 19년 글자 있는 이 시점부터, 19년 글자 있는 이 시점부터 판교는 계속 올라갔죠, 지금. 자, 그럼 뭘 말하는가? 아리팍에서 시작한 이 상승의 물결이 올라갈 동안에 판교는 상대적으로 잠잠했었고, 아리팍이 상대적으로 횡보를 하는 동안 판교가 치고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파동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였습니다. 자, 서울이 지금 다시 상승을 시작했다. 강남이 다시 상승을 시작했다. 다시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도는 가장 첫 단추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은 어디로 퍼질 것인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송파로, 동작으로, 강동으로, 영등포로, 강서로, 강북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의 대장단지들, 소위 광역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구, 울산, 부산, 광주의 대장단지들도 다시 점검을 해볼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오늘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의 대장단지들을 한번 가격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불경 뉴스 할 때 일단 탑 뉴스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40억이 넘었다, 50억이 넘었다. 이게 절대 나와 무관한 뉴스가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어디로 퍼져나갈 것인가, 얼마만큼 멀리 퍼져나갈 것인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항상 우리 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서울 강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쪽에서 움직임들을 면밀히 보시고 요게 내가 사는 지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